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아름다운 점심이네요. 오늘로써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지수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란 걸요. 일단 오늘 코스피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2100 두드리고 코스닥이 700선을 바라보니까 확실하게 포트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집니다. 많은 분들의 포트가 조금 개선됐길 바라보고요. 요즘 박민영의 SNS 시청률도 전체에서 종종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수익까지 낮춘다면 시청률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죠. 기분 좋게 우리의 살림살이 나아지는 걸음걸음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각 오늘 포트에 상당히 좋은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일단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지 오늘 인사 나누고 나서 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님 여전히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LBL 인베스트먼트 김근호 연구원님 새롭게 투입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호 연구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살이 쏙 빠지셨어요. 네.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 많이 했고요. 역시 이제 살 빼는 데는 이제 운동만 한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요새 시장 이렇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살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이 프로그램과 같이 통해서 좀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 시장 속에서도 살이 안 빠졌을까요? 마음고생은 했는데 네, 어찌됐건 김고영 연구원님 모처럼 또 저희 방송에서 함께 뵈서 반갑고요. 제 포트 보고 포트에 대한 이야기 질문으로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모처럼입니다. 포트 내 5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와,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달 목표 이 400만 원 회복이었었잖아요. 계속 370에 묶여 있었는데 오늘 39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큰 역할을 해준 게 현대알레베입니다. 이 손실이 10%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손실률 보이십니까, 여러분? 0.74% 소폭 손실입니다. 7,800원만 만회하면 이제 원금 회복 되는 거고요. 현대알레베는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남북경협주에서 같은 고민 안고 계셨을 건데 오늘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서울반도체 지난 금요일에 추가 매수했었죠. 오늘 올라가주면서 확실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박 차장님 어떠세요? 저희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졌잖아요. 포트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원래 주식하는 사람이 그래요. 주식 올라오면 제일 기분 좋고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네, 주식 떨어지면 기분 안 좋고 그런데요. 오늘 참 화끈하게 올라오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거래소는 지금 올라온 거 다 토해내서 3포인트 올라오고 있고요. 맞아요. 코스닥은 1%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 뭐 거의 20%씩 올라가고 있고 제약 바이오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는 약간 좀 강한 모습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쪽에는 대북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입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이번에 18, 19일이죠. 금강산 관광 20주년. 네.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소떼 몰고 2차 방북 하신 이후에 계속 금강산 관광이 돼 왔었는데 벌써 20주년이나 됐다라고 하네요. 근데 중단된 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행사를 북한에서 4년 만에 개최를 했다라고 해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북주는 좀 끌고 가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전략을 좀 짜봐야 될 시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오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대북주는 떨어질 때 샀다가 올랐을 때 좀 정리를 하자. 뭐 기존에 저는 이제 오른 종목은 팔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대북주만큼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장기로 계속 끌고 갈 거냐, 북미 정상회담 하고 대북 제재가 풀리고 몇 년 지나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판단을 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끌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를 때 좀 파는 게 왜냐면 떨어질 때 팔려고 하면 또 한 번 떨어지면 8, 9%씩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 내일 결단을 좀 대북주 관련돼서는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은 회장의 참석 소식도 전달되면서 오늘 아무래도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를 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 박 차장님이시고요. 자, 김근호 연구원님 어떠세요? 이 실전 매매 프로그램 자체도 거의 아마 처음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저희가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제포트 현재 상황 봤을 때 어떤 걸 뺐으면 좋겠다는 뭔가 포트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앞서 박 차장님 말씀하고는 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북 관련주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로 보느냐 또는 대북 과 관련된 단순한 테마로 보느냐 이 두 가지 어떤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침도 심한데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뭐 장기간의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이런 종목들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사실 네.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굉장히 좀 대형주들의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수익률은 뭐 반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면 일단 뭐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 뭐 마이너스들이 사실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마이너스 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돌아 나오는 순간에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짚고 갈게요. 서울반도체요. 박 차장님, 저희 금요일에요. 서울반도체를 사실 추매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장 올라가 주면서 포트 내에서 수익 한 4% 정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박 차장님은 어머, 왜 웃고 계시죠? 탁월한 선택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았나요? 네, 탁월한 선택이어서 일단은 이제 서울반도체는 여러 번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것만 두 해도 차례에 걸쳐서 두 추가 차례 매수를 했죠. 추가 매수를 했어요. 세 번째 산 건데 뭐 살 때마다 좀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본인이랑 잘 맞으니까 되게 잘 좀 끌고 가면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쏠린 이제 증권시장에 쏠린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주다 보니까 야 진짜 잘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쉽게는 못 가거든요. 한번 쭉 올랐다가 뭐 좀 밀려주고 올랐다 밀려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이틀 내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들고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지금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반도체 일단은 저희 박민영의 SNS에 나오는 많은 출연자분들 중에서 다수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히 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의 변화 혹시나 생기게 된다면 또 빠르게 대응을 한번 하는 종목으로 서울반도체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포트를 점검했고요. 과연 오늘 두 분이 각각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곧장 열어보시죠. 자, 오늘의 딱 한 종목, 박재영 차장님은 AP 시스템, 그리고 김근호 연구원님은 워닝 머티리얼즈. 두 분의 종목에 공통된 무언가가 여러분 포착되시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닝 머티리얼즈부터 가볼까요? 이 반도체 그리고 OLED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많이 떨어졌었어요, 올해. 이 종목 지금 시점 매수 괜찮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기존의 포트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IT 또는 뭐 IT 소재 또는 IT 장비 업체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좀 밑방향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그게 뭐 단순하게 뷰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장 또는 그 섹터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뭐 전문가들 사이에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앞서도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지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OLED라든지 뭐 기존의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T 또는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특수가스들을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게 IT 섹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뜯어보면 뭐 전방 업체도 있고 후방 업체도 있고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뭐 디스플레이 업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생된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사실 기존의 이제 IT 장비나 IT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2000년대 21세기를 지속해 오면서 그러니까 신세기로 좀 바뀌어가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전자 업체가 됐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비 업체라든지 기존의 어떤 완성된 완성품 업체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적인 배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 종목이 사실은 지금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네. 이제 무증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키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매매가 더 쉽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은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는 깔고 가야 이게 좀 매매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단계에서 뭐 못 산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배수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2개월 장기로 봤을 때는 한 8배 정도 되는데 보통 지금 이제 소재 업체들 보면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주고 있거든요. 장비 업체들이 이제 10배에서 한 15배, 뭐 평균적으로 한 12배 정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8배, 10배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사이드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좀 있어야겠지만 시장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적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희 포트에 담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종목보다 당장이라도 가질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매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업황 그러니까 또는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또는 정상적인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또 올랐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익률은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타겟 프라이스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뭐 길게 봤을 때는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4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너무 까마득한데요. 네. 뭐 2배가 좀 안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4분기는 특히나 반도체나 OLED용 이 특수가스 업체들에겐 성수기로 인지가 되곤 하니까요. 워닝 머티리얼즈 일단 긍정적으로 언급을 주셨는데요. 박 사장님 옆에서 알 듯 말 듯 미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떻게 뭐 의견 있으신 거세요? 그냥 뭐 제가 가져온 종목이나 이건 거의 원인 머티리얼은 비슷하죠. 거의 네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냐 소재냐 근데 다 OLED나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워낙 많이 빠졌고 이제 조금 돌려내고 있고 밸류에이션 낮고 거의 뭐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다라고. 빠진 걸로 치면 AP 시스템이 더 빠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네. 원인 머티리얼즈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죠. 변동성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게 그겁니다. 업황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이제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 우리 김영고 의원께서는 뭐 조금 남았다라고 약간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쪽 디스플레이 쪽 너무 싼데 좀 좋아질 때 됐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네.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좀 뭐 반갑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AP 시스템 곧장 한번 이어 듣도록 할게요. 앞서 워닝 머티리얼즈가 소재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장비 쪽이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소재냐 장비냐 하면 먼저 가주는 건 장비 쪽, 그 다음에 조금 소재 쪽 이렇게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뭐 캐펙스 투자를 하면 장비 쪽 먼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 장비의 소재가 투입되는 거니까. 근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P 시스템을 가져온 거는 아까 원익 머티리얼도 이제 삼성향이에요. 원익그룹이 원익 IPS라든지 이제 삼성향인데 AP 시스템도 8세대 라인의 OLED 뭐 디스플레이 이런데 이제 납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게요. 2019년도에 OLED 퀀텀 OLED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투자를 하면 장비가 2019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아마 세팅을 할 거예요. 세팅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장비를 납품 받아왔었던 AP 시스템 하면 중소형주 OLED 장비로 손을 잡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대면적 퀀텀 OLED를 한다라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벤더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실적 엄청 좋고 내년 PER은 8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돈은 잘 벌지만 주가는 거꾸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야 니들 지금 잘 벌면 뭐하냐. 투자 사이클 이미 끝났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6년도에 아마 애플 쪽 관련된 장비를 이제 발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주가 끊겼어요. 뭐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익은 늘어나는데 수주가 안 나오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퀀텀 OLED를 수주를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PER 8배에서 10배, 12배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디스플레이 쪽에선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LCD 다 따라왔잖아요. 지금 앞서가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걔네들 LCD로만 먹고 살까요? OLED. OLED 해야 되는데 올해 BOE 빼놓고는 OLED 장비를 세팅한 데가 없어요. 그만큼 정부 지원이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엔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롤 모델로 삼는 데가 삼성입니다. 그러면 삼성에 납품을 하는 AP 시스템 이런 쪽의 장비를 발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뭐 저평가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넘어서 몇 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몇 번 도전을 하고 있고 바닥도 몇 번 다졌습니다. 바닥도 몇 번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여기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업종도 한번 움직일 때가 디스플레이 장비나 소재나 부품 이런 쪽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 올라오는 거 보면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김근호 연구원님 어떠세요? AP 시스템 얘기 들어보시면서 예, 오늘 두 뭐, 분이 좀 비슷한 맥락이셔서. 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저는 이제 패널 트렌드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옛날에 이제 뭐 PDP, LCD 시장 지나서 LED 시장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OLED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출시하는 스마트폰들은 OLED.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패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실적의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승부는 결국에는 대형 패널까지 OLED가 좀 채택이 되느냐 또는 OLED 쪽에 대형 패널들이 좀 매출이 늘어나냐.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대형 패널 쪽에 시설 투자 확정되고 내년도에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작년에 원래는 이제 대형 패널 쪽에 OLED 이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고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로 좀 밀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 시설 투자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좀 비슷한 맥락의 종목으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음악은 왜 이렇게 벌써 나오나 했더니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요. 박 차장님, 지금 제 포트에 5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넣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은 한 40만 원 정도예요. 뭘 빼고 넣을까요? 아니면 그냥 넣어볼까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글쎄요. 저희 쪽 포트에는 지금 보면 대북주, 그다음에 2차전지, 강원랜드.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네. LED 다 나와. IT 쪽이 살짝 좀 비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네, 좀 채울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덜어낼 필요 없이 그냥 채울 필요. 덜어낸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 정도 보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조금 정리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대북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고. 대북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만회했는데 원금 회복했는데 막상 오늘 팔았는데 내일 또 급등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김근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대엘리베이터 매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움직임이 뭐 내일까지 급등을 한다 이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대북주들이 일단 뭐 하루 정도 뭐 급등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반사 분위기 정도, 뭐 리바운딩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뭐 수익 난 것들 좀 포트 비중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들은 좀 끌고 가고 오히려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 종목들 보면 이제 서울반도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런 네. 종목도 약간 비중 줄여서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95,700원에 현대엘리베이터를 일단 매도 95,600원에 매도 걸겠습니다. 내일 사실 이 현대엘리베이터 추천하셨던 김진경 팀장님 오시면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사실 진지게 빼고 싶었는데 오래 버틴 거거든요. 제가 이 경협지와 한번 손을 같이 잡아보고자 했다가 그 변동에 한번 크게 뒤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좀 일단은 걸어놓고요. 체결 안 된다면 내일 김진경 팀장님과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요. 고민스럽네요. 오늘 AP 시스템 담겠습니다. 27,800원에 매수 14주 넣어뒀고요.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또 매수는 굉장히 빨리 체결이 되네요. 네, 모처럼인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의 종목 오랜만에 포트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포트 변경을 크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종목을 좀 담아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어떠세요? 저 잘 선택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네, 또 뭐 모처럼 와주셨는데. 사실 두 종목 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거냐보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트렌드를 감지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차장님도 오케이? 괜찮으신 뭐 거죠? 오늘 워닝 머티리얼즈나 AP 시스템이나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뭐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일단 기분 좋게 새로운 종목 하나 포트에 넣어 가겠습니다. 탄력을 기대하면서 수요일에 또 박 차장님과 이거 급등했는데 팔까요?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박지영 차장님, 김근우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박민영의 SNS 어느덧 훌쩍 지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